2024년 늦봄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 혜성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선 SE그룹의 젊은 총수 서은설은 두통을 느끼며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1년 안에 SE그룹을 혜성시 최고로 만들겠다던 그녀의 야심찬 포부는 연일 터지는 악재와 정체 모를 세력의 방해로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할머니를 위시한 집안 어른들의 정략 결혼 압박은 숨 막힐 지경이었다. 1년입니다. 딱 1년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1년 안에 SE그룹을 혜성시 정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 행복은 제가 선택할 권리가 생기겠지요. 며칠 전 은설은 집안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선언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1년이라는 시간조차 순탄하게 주어질 것 같지 않았다. 똑똑, 가벼운 노크소리와 함께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표님 손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은설은 짧게 대답하고 창가에서 몸을 돌렸다. 오늘 그녀가 만나기로 한 남자는 어쩌면 그녀의 마지막 동아줄이 될지도 모르는, 혹은 더 깊은 나락으로 그녀를 끌어내릴지도 모르는 미지의 존재였다. 잠시 후 스위트룸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평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빛은 은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성함이? 은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권지혁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서늘함이 배어 있었다. 제 여동생, 아니, 제 사촌동생 은하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시죠? 은설은 자신도 모르게 은하의 이름을 꺼냈다.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녀와 꼭 닮았던 사촌동생 서은하. 지혁이라는 이름은 은하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낡은 편지 한 구석에 적혀있던 이름이었다. 은설은 그 이름을 단서 삼아 수소문 끝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서은하 씨와는 예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못 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지혁은 표정 변화 없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간결했고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았다. 하지만 은설은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가 가진 현재의 능력이었으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30입니다. 30, 자신과 비슷한 또래였다. 은설은 잠시 그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다. 이 계약서부터 검토해 주시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바로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계약 결혼 제안서였다. 은설이 1년 동안 SE그룹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모든 압력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조건. 그 대가로 지혁에게는 SE그룹의 일정 지분과 막대한 보상금이 약속되어 있었다. 은설은 이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지혁은 말없이 계약서를 받아들고 빠른 속도로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제가 이곳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계약서에서 눈을 뗀 지혁이 물었다. 네, 형식적인 남편 역할만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여야 하고요. 그리고 제 딸 예나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나, 이제 막 5살이 된 은설의 하나뿐인 딸이었다. 아이, 아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 은설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었다.
지역의 시선이 잠시 은설의 배를 향했다가 이내 다시 그녀의 눈으로 향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고는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권지혁. 그 이름 석자가 은설의 운명에 깊숙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권지혁은 서은설의 법적 남편이자 SE그룹 서 회장의 사위라는 이름으로 혜성시 사교계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많은 이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자아냈지만 SE그룹의 막강한 영향력과 지역 자신의 알 수 없는 카리스마는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지역은 은설의 집, 평창동 대저택의 별채에 머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은설의 딸, 강계나를 만났다. 작고 귀여운 아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특히 아이의 까맣고 깊은 눈동자는 지역의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다. 아저씨, 누구세요? 예나가 처음 지역을 보았을 때 물었던 말이었다. 은설은 예나에게 지역을 엄마의 아주 친한 친구이자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아저씨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예나는 지역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하리만큼 그를 잘 따랐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아빠를 다시 만난 아이처럼 아저씨, 이 냄새 엄마 냄새랑 똑같아요. 어느 날 예나가 지역의 품에 안겨 그의 옷깃에 코를 묻으며 말했을 때 지역과 은설은 동시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은설은 황급히 예나를 떼어놓으며 아이를 나무랐지만 지역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이 알 수 없는 익숙함은 대체 무엇일까? 은설은 최근 들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는 늘 안개 자욱한 강가와 흐릿한 남자의 뒷모습, 그리고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반복되었다.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팠다.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혼란일 수 있다고 했지만 은설은 그것이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치 자신의 과거 속에 어떤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를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SE그룹의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다. 경쟁사인 임도윤의 임씨 가문은 노골적으로 SE그룹의 핵심 사업을 공격해왔고 호시탐탐 은설과의 정략 결혼을 노리는 한서준 역시 배후에서 음흉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용문회는 SE그룹의 명운을 건 마지막 기회이자 동시에 최악의 위기가 될 수도 있었다. 권지혁 씨, 당신은 대체 정체가 뭐죠? 그리고 왜 나를 돕는 거죠? 어느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용문회 관련 서류를 검토하던 은설이 별채에서 나타난 지혁에게 물었다. 그의 존재는 여전히 수수께끼였고 그의 의도는 안개 속처럼 불분명했다. 지혁은 대답 대신 은설에게 다가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은 은설과 예나가 함께 찍은 아주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다. 서은설 대표님, 아니 은설 씨, 당신은 당신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이곳에 온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떤 강한 의지는 은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은설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를 믿어도 되는 것일까? 아니, 믿어야만 하는 것일까? 그녀의 운명은 이제 권지혁이라는 남자와 깊숙이 얽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권지혁과의 계약 결혼이 성사된 후에도 서은설의 일상은 조금도 평온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혜성시 재계의 암투는 더욱 거세졌고
SE그룹을 향한 보이지 않는 위협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특히 혜성씨의 오랜 라이벌 가문인 임씨, 가문의 젊은 후계자 임도윤은 노골적으로 SE그룹의 핵심 사업을 공격하며 은서를 압박해왔다. 최근에는 SE그룹이 야심차게 추진 중이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중요 기술이 경쟁사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내부 소행이 분명했지만 그 배후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혜성씨 신흥 재벌가인 한씨 가문의 망나니 아들 한서준의 끈질긴 구애 또한 은서를 괴롭히는 또 다른 골칫거리였다. 그는 사교 모임이나 공식 석상에서 은서를 마주칠 때마다 마치 자신이 SE그룹의 구원자라도 되는 양거만한 태도로 접근해왔다. 서 대표님, 요즘 SE그룹이 많이 어렵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괜히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한씨 가문과 손을 잡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와 결혼하신다면. 저희 아버님께서도 서 대표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실 텐데요. 1년 안에 혜성씨 최고가 되겠다는 그 허황된 꿈보다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한서준의 노골적인 조롱과 오만한 제안에 은설은 매번 모욕감을 느꼈지만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며 그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야 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옆을 지키고 선 권지혁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새삼 깨닫곤 했다. 비록 계약으로 맺어진 형식적인 관계였지만 지혁은 언제나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한서준 사장님, 제 남편이 듣는 앞에서 그런 무례한 말씀은 삼가주시죠. 제 남편 권지혁입니다. 그리고 SE그룹의 미래는 제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설이 차갑게 응수하면 한서준은 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리곤 했다. 아,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서 대표님의 계약 남편이신가 듣던 대로 아주 평범해 보이시는군요. 이런 분에게 회사의 운명을 맡기시겠다니. 서 대표님의 안목도 참 독특하십니다. 그런 모욕적인 언세도 권지혁은 단 한 번도 표정을 바꾸거나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분한 눈빛으로 한서준을 응시할 뿐이었고 오히려 그런 그의 침묵이 한서준을 더욱 초조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듯했다. 권지혁은 평창동 대저택의 별채에 머물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서은설과 딸 강계나의 곁에서 보냈다. 그는 아침 일찍 예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이면 은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녀의 고충을 들어주었다. 그는 결코 먼저 나서서 조언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은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마치 폭풍 후 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등대처럼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그녀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듯했다. 하지만 은설은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단순한 방패막이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의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 뒤에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통찰력과 함께 어떤 강력한 힘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SE그룹의 기술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은설이 밤샘 회의와 수습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안 지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는 조용히 별채로 돌아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기술 유출의 핵심 용의자였던 연구팀장이 갑자기 자수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은 것처럼 은설은 그 배후에 권지혁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는다고 해서 그가 순순히 대답해 줄 것 같지도 않았고 어쩌면 그의 비밀을 아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위험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다.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딸 예나와 권지혁의 이상하리만큼 친밀한 관계였다. 예나는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지혁을 유난히 잘 따랐고 그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빠를 만난 아이처럼 예나는 지혁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거나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아빠 예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려서 상 받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예나가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지혁에게 달려가 그의 목에 매달리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빠라는 그 자연스러운 호칭에 은설은 물론 지혁마저도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예나야, 이분은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했잖니. 엄마 말씀 안 들을 거야. 은설이 살짝 엄한 목소리로 예나를 타일렀지만 예나는 오히려 지혁의 품에 더욱 파고들며 온갈거렸다. 아니야, 아빠 맞는데 아빠한테서는 엄마랑 똑같은 좋은 냄새가 난단 말이야. 아이의 그 순수한 말 한마디가 은설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엄마랑 똑같은 좋은 냄새라니.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지혁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와 단단한 턱선,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는 듯한 그의 표정.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느낌.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의 존재는 여전히 안개 속처럼 희미하기만 했다.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는 악몽은 더욱 심해졌다. 안개 자욱한 강가, 피 묻은 손으로 자신을 밀어내는 남자의 흐릿한 뒷모습, 그리고 엄마 엄마 하고 애타게 부르는 어린아이의 절규.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그녀는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의사는 여전히 스트레스성 기억 상실을 의심했지만 은설은 그것이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과거 속에 어떤 끔찍하고도 거대한 비밀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그 봉인된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SE그룹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 임도윤의 임시 가문은 이제 대놓고 SE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고 한서준 역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SE그룹의 치명적인 약점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음 달로 예정된 용문회에서 SE그룹이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룹 전체가 해체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어느 늦은 밤 은설은 홀로 서재에 앉아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과 씨름하고 있었다. 아무리 해결책을 찾아보려 해도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느껴졌다. 그때 조용히 서재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해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은설은 그가 내민 우유 잔을 받아들며 힘없이 물었다. 권지혁 씨, 당신은 대체 누구죠? 왜 나를 돕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대체 뭐예요? 지혁은 대답 대신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아주 낮고도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은설 씨, 어쩌면 당신이 잃어버린 과거 속에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모든 해답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곳에 온 것뿐입니다. 아주 오래전 내가 당신에게 했던 어떤 약속 때문에 그의 마지막 말은 수수께끼처럼 은설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아주 오래전의 약속이라니. 그녀는 아무리 기억을 헤집어봐도 그 약속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이제 그녀의 운명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어쩌면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고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까지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은 서은설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남긴 채 한동안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잃어버린 과거 속에 모든 해답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말은 마치 그녀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어떤 진실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돕는 이유가 아주 오래전의 약속 때문이라는 말은 그녀의 봉인된 기억,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어떤 그리움과 불안감을 동시에 자극했다. 은설은 권지혁이라는 남자에 대해 더욱더 깊은 의구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계약 남편 혹은 임시방편의 방패막이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에는 어떤 의도와 계획이 숨겨져 있는 듯했고 때로는 그녀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그녀의 과거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SE그룹을 둘러싼 위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묘하고 거세졌다. 임도윤의 임시 가문은 자금력을 동원해 SE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매수하려 시도했고 한서준은 정계의 인맥을 이용하여 SE그룹이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었다. 은설은 사면축에 몰린 듯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이사회의 불신임 압박도 거세졌고 내부 직원들의 동요 또한 심상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SE그룹의 핵심 기술 인력들이 대거 경쟁사로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만약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정보가 경쟁사로 넘어간다면 SE그룹은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다. 은설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밤샘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권지혁이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의외의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서 대표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겪고 계신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혁은 핵심 기술 인력들의 이직을 주도하고 있던 인물이 사실은 임도윤 측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고 매수된 스파이라는 사실과 그 증거가 담긴 자료들을 은설 앞에 내밀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그 스파이와 접촉하여 SE그룹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까지 덧붙였다. 그의 치밀한 정보 수집 능력과 발빠른 대처 능력은 그 자리에 있던 SE그룹의 모든 임원들을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권지혁 씨, 당신은 대체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은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자 지혁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그냥 예전에 알던 몇몇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좀 받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지만 은설은 더 이상 그의 정체에 대해 캐물을 수가 없었다. 그의 능력은 이미 자신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어쩌면 그의 정체를 아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권지혁은 단순한 계약 남편의 역할을 넘어 SE그룹에 보이지 않는 해결사로서 그의 능력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은설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녀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협들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해결해 주었다. 때로는 날카로운 사업적 통찰력으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위협적인 경쟁자들 앞에서 은설을 대신하여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은설은 그런 지역의 모습에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깊은 신뢰감과 함께 낯설지 않은 익숙함을 느끼곤 했다. 특히 그가 예나를 대하는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이나 가끔씩 무심코 내뱉는 어떤 말들 속에서
그녀는 아주 오래전 기억의 파편 같은 것들을 어렴풋이 떠올리곤 했다. 어느 주말 오후, 은설은 지혁, 그리고 예나와 함께 정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예나는 지혁의 무릎에 앉아 제잘거리며 그림책을 읽고 있었고, 지혁은 그런 예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가끔씩 책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 평화롭고도 다정한 풍경을 바라보던 은설의 머릿속에 갑자기 안개처럼 흐릿했던 어떤 기억의 조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은하야, 이리 와서 아저씨한테 책 읽어달라고 하자. 아저씨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아신단다. 아주 어릴 적 자신과 꼭 닮았던 사촌 동생 서은아와 함께 놀던 어떤 남자의 흐릿한 형상,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에게 느껴졌던 알 수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 그 기억 속 남자의 모습이 지금 눈앞의 권지혁과 묘하게 겹쳐 보이는 것을 느끼며 은설은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강한 형이증을 느꼈다. 서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지혁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은설은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권지혁, 그는 정말 내 사촌 동생 은하와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 그리고 왜 나는 그에게서 이토록 낯설지 않은 익숙함을 느끼는 것일까? 혹시 내가 잃어버린 기억 속에 그와 관련된 어떤 중요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밤, 은설은 서은아의 유품들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서은아와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이지만 분명 권지혁의 모습을 한 남자가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옆에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수줍은 듯 웃으며 서 있었다. 그 아이의 모습은 놀랍도록 지금의 예나와 닮아 있었다.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움켜쥐었다.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다. 이 사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서은아와 권지혁, 그리고 예나를 닮은 저 아이. 그들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 다음 날, 은설은 결연한 표정으로 권지혁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사진을 내밀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권지혁 씨,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당신과 내 사촌 동생 은하, 그리고 이 아이는 대체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리고 왜 당신은 나를 보면 늘 그런 슬프고도 아련한 눈빛을 하는 거죠? 당신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대체 뭐예요? 지혁은 사진을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체념과도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심각했다. 서은설 씨,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과거, 그리고 서은아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슬픈 진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주문처럼 은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던 어떤 거대한 비밀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묻어둔 채 불안한 현재를 살아갈 것인가? 그녀의 운명을 건 결정의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권지혁의 마지막 말은 서은설의 마음을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끌어당기는 듯했다.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진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녀가 잃어버린 과거 속에는 대체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그 비밀의 문을 열고 싶은 강렬한 열망 또한 그녀를 사로잡았다. 이대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정체 모를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갈 수는 없었다. 말해주세요. 권지혁 씨, 은설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지혁을 마주보았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숨김없이 말해주세요.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나는 모든 것을 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니, 알아야만 해요. 그것이 내 딸 예나를 위해서든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든. 지혁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은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은 듯 그는 마침내 아주 낮고도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하지만 모든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신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당신의 사촌 동생 서은아 씨와 나 그리고 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혁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은설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지만 어렴풋이 느껴왔던 어떤 거대한 비극의 서막과도 같은 이야기였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서은아는 단순한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거대한 음모에 휘말렸고 그 과정에서 지혁과 함께 예나를 지키려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 그리고 예나는 서은아가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이였으며 지혁 자신에게도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것까지. 지혁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은설은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극심한 공포와 함께 가슴을 애는 듯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다시 한번 안개 자욱한 강가와 피 묻은 손, 그리고 어린아이의 절규가 뒤섞이며 격렬한 형이증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지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아 헤매던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혁은 모든 것을 다 말하지는 않았다. 특히 은설 자신의 정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만으로도 은설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한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권지혁이라는 남자는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서 자신과 예나를 지키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는 고독한 전사처럼 보였다. 은설이 개인적인 혼란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에도 SE그룹을 향한 외부의 공격은 한층 더 거세고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임도윤의 임시 가문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SE그룹의 주가를 조작하고 경영권을 위협하는 동시에 SE그룹의 주요 협력업체들을 압박하여 거래를 끊도록 종용했다. 한서준 역시 자신의 아버지인 한씨 가문 총수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SE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이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인허가를 막아버렸다. SE그룹은 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이 사회의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주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심지어 은설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이야기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서 대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시오. 당신 때문에 SE그룹 전체가 침몰하게 생겼소.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당신 같은 젊고 경험 없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소. 차라리 우리 임씨 가문과 합병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오.
임도윤이 이사회 석상에서 노골적으로 은설을 모욕하며 합병을 종용했다. 은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며 그들의 비난을 감내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지혁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의문의 USB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뒤로는 처음 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몇몇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SE그룹의 위기는 외부의 불법적인 공격으로 인한 것이며 그 배후에는 여기 계신 임도윤 사장님과 한서준 사장님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혁은 준비해온 USB를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임도윤과 한서준이 SE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동원하고 협력업체들을 협박하며 심지어 은설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는 내용이 담긴 비밀 대화 녹음 파일과 내부 고발 자료들이 생생하게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임도윤과 한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른 이사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권지혁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충격적이었다. 이것은 전부 날조된 것입니다. 저놈이 우리를 모함하려는 수작입니다. 임도윤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지혁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날조인지 아닌지는 곧 검찰에서 판단해 주겠지요. 이미 모든 자료는 관계기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혁의 시선이 한서준에게로 향했다. 한서준 사장님,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최종 인허가가 방금 전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신 아버님의 불법적인 로비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지요. 아마도 당신 가문 전체가 이번 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한서준에게 치명타였다. 그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권지혁은 그 모든 상황을 아주 침착하고도 냉정하게 마무리 지었다. 그의 능력은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마치 거대한 정보기관이나 권력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은설은 그런 그의 모습을 경외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 회의가 끝나고 SE그룹의 위기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긴 듯했다. 하지만 은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권지혁의 도움으로 회사는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과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혁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서은하, 예나의 관계에 대해. 하지만 지혁은 여전히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 않았다. 모든 것은 용문회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당신 자신을 믿고 또 나를 믿어주십시오. 나는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았지만 은설은 그의 눈빛에서 어떤 진심을 읽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가 말하는 그 용문회라는 곳에서 자신의 모든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은설은 꿈속에서 아주 선명한 기억 하나를 보았다. 그것은 안개 자욱한 강가에서 한 남자가 어린 예나를 끌어안고 슬프게 울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은 놀랍도록 권지혁과 닮아 있었다. 권지혁이 던진 오래전의 약속이라는 화두와 서은하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의 편린들은 서은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SE그룹을 둘러싼 위기는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그보다 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잃어버린 기억, 사촌 동생 은하의 그림자, 그리고 딸 예나와 권지혁 사이에 흐르는 알 수 없는 유대감. 모든 것이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다가오는 용문회는 이제 단순한 경영권 방어전을 넘어 그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마지막 관문처럼 느껴졌다. 은설은 권지혁과 함께 밤낮 없이 용문회 준비에 몰두했다.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치밀한 전략은 위기에 빠진 SE그룹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회의 석상에서 보여주는 그의 카리스마와 예리함은 은설로 하여금 그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의구심 또한 깊어지게 했다. 권지혁 씨, 당신은 예전부터 사업을 해왔던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일을 했던 건가요? 은설이 불쑥 물었다. 그녀는 그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명쾌하면서도 핵심을 비껴나갔다. 하지만 은설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언젠가 그가 모든 것을 말해줄 날이 오리라는 막연한 믿음, 혹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한편 임도윤과 한서준 역시 용문회를 앞두고 더욱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지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SE그룹 공략에 한 차례 실패했지만 결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였다. 혜성시에 다른 중소가문들을 포섭하여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한편 SE그룹 내부에 다시 한번 분열의 씨앗을 뿌리려 시도했다. 은설은 이런 외부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들과도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특히 밤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악몽은 그녀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 안개, 자욱한 강가, 피 묻은 손, 그리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그 꿈속에서 자신은 늘 서은하가 되어 있었고 어떤 정체 모를 위협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나는 정말 서은하인 걸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서은설은 누구지? 그리고 왜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녀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년간 복용해오던 신경안정제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혹시 이 약이 내 기억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몰래 약을 끊어보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극심한 두통과 함께 더욱 강렬한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와 견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은설은 용기를 내어 아주 오랫동안 집안일을 돌봐온 늙은 집사를 찾아갔다. 그는 은설의 부모님 때부터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랐다. 김 집사님, 혹시 제 사촌 동생 은혜에 대해 더 자세히 아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은하가 세상을 떠나던 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늙은 집사는 은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몹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다. 아이고, 아가씨,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제가 그리고 이미 다 끝난 일을 새삼스레 다시 꺼내서 무엇 하시렵니까? 아니에요. 김 집사님, 제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제발 아시는 대로만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은설의 간절한 눈빛에 늙은 집사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서은하가 죽던 날, 그녀는 어린 예나와 함께 있었으며 어떤 정체 모를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 권지혁이라는 이름의 한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까지. 그럼 권지혁 씨는 은하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가씨, 다만 그때 그 젊은이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어린 아가씨를 품에 안고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가씨께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잃으셨지요. 의원님께서는 큰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해리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셨고, 아가씨의 안정을 위해 과거의 일은 되도록 언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가씨께서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셨고요. 늙은 집사의 이야기는 은설의 머릿속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자신이 바로 서은하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그리고 권지혁은 그 모든 비밀의 중심에 서 있는 남자. 그날 밤 은설은 잠든 예나의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권지혁을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예나가 지혁을 처음 만났을 때 아빠 냄새가 난다고 했던 말이 그녀의 귓가에 다시 한번 맴돌았다. 만약 내가 정말 서은아이고 예나가 내 딸이라면 권지혁은 대체 예나와 어떤 관계인 거지? 다음 날 은설은 권지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권지혁 씨, 당신 혹시 예나의 친아빠인가요? 지혁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나 아주 깊고 슬픈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예나는 나와 은하, 아니, 당신과 나 사이의 딸입니다. 그의 고백은 천둥소리처럼 은설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자신이 바로 서은하였고, 예나는 자신의 딸이었으며, 권지혁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왜 자신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끔찍했던 사고의 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혁은 그런 은설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과 예나를 지키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당신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에서 은설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비록 과거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용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혜성시의 모든 가문들이 저마다의 야심을 품고 용문회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SE그룹과 임씨 가문, 그리고 한씨 가문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암투가 도사리고 있었다. 은설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했다. 잃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딸 예나와 자신을 지켜주는 남자 권지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결연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운명의 날, 혜성시 모든 재계 거물들의 이목이 집중된 용문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혜성시 국제 컨벤션 센터 가장 큰 홀은 각 가문과 기업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홀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야심과 경쟁심,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에는 용문회의 주최 측 인사들과 혜성시의 원로급 지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홀 안에 모인 모든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서은설은 권지혁과 함께 SE그룹 대표단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창백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비장한 결이마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를 지키고 선 권지혁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홀 안의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예상대로 용문회는 시작부터 SE그룹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첫 번째 안건이었던 혜성시 신항만 개발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임도윤의 임씨 가문과 한서준의 한씨 가문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SE그룹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나섰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하여 SE그룹의 제안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흠집을 냈으며 다른 중소가문들을 압박하여 SE그룹의 등을 돌리도록 만들었다. SE그룹의 제안은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혜성시에 필요한 것은 그런 허황된 청사진이 아니라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와 개발입니다. 저희 임씨 가문과 한씨 가문은 그 점에 있어서 SE그룹보다 훨씬 더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임도윤이 자신만만한 어조로 단상 위에서 SE그룹을 공격했다. 그의 발언이 끝나자 한서준 역시 마이크를 잡고 은근한 조롱과 함께 은서를 압박했다. 물론 서은설 대표님의 젊은 패기와 열정은 높이 살 만합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이라는 것이 어디 열정만으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경영자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 대표님께서는 아직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배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저희 한씨 가문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의 말에 홀 안에서는 여기저기서 비웃음과 동조의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은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모욕감을 애써 참으며 반론을 준비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그들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듯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권지혁은 그런 은설의 손을 테이블 아래서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하고 단단했다. 그 작은 온기가 은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임도윤 사장님, 그리고 한서준 사장님, 두 분의 고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SE그룹의 제안은 결코 허황된 청사진이 아닙니다. 저희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혜성시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서은설은 비록 젊고 경험이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SE그룹을 이끌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도움 없이 오직 저희 SE그룹의 힘만으로 말입니다. 은설의 당당하고도 힘있는 방역에 홀 안의 분위기가 잠시 술렁이는 듯했다. 하지만 임도윤과 한서준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듯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SE그룹을 향한 다음 공격을 이어갔다. 그들은 SE그룹의 재정 상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과거 은설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심지어 은설의 사생활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암시하며 그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고 시도했다. 그들의 비열하고 치졸한 공격에 은설은 거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귓가에 권지혁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신 차리십시오. 서은설 씨, 저들의 저급한 수법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SE그룹의 총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은설은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SE그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다른 가문들은 이미 임씨와 한씨 가문의 편에 서서 SE그룹을 고립시키고 있었고 용문회 주최 측마저 그들의 압력에 못 이겨 SE그룹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SE그룹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형국이었다. 만약 이번 용문회에서 신앙만 개발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따내지 못한다면 그룹 전체의 존폐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임도윤과 한서준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한 방만을 남겨두고 있는 듯했다. 자, 그럼 이제 신앙만 개발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문 대표님들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회 의장의 선언과 함께 홀 안의 모든 시선이 투표 현황판으로 집중되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대부분의 가문들이 이미 임씨와 한씨 연합에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은설은 절망적인 심정으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권지혁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아주 조용했지만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차갑고도 강력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거대한 용이 마침내 깨어나 포효하려는 듯한 그런 압도적인 기운이었다. 잠깐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한마디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이 투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인데 감히 용문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가로막는 것인가? 임도윤과 한서준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권지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용문회 의장에게 건넸다. 의장님,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이 투표 결과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가 될 테니까요. 의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권지혁의 알 수 없는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마지못해 USB를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 안에는 임씨 가문과 한씨 가문이 이번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해 용문회 주최 측 일부 인사들과 혜성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불법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 모든 것이 권지혁이 지난 며칠 동안 밤낮 없이 움직여 비밀리에 수집한 자료들이었다. 그는 단순한 계약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거대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의 숨겨진 발톱이 마침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용문회 의장의 얼굴은 권지혁이 건넨 USB 안의 내용을 확인할수록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져 갔다. 잠시 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향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어떤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지금 막 제 손에 들어온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신앙만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임도윤 사장님과 한서준 사장님께서 일부 용문회 관계자 및 혜성시 고위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고 불법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SE그룹을 음해하고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루머를 퍼뜨리고 협력업체들을 협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 또한 확보되었습니다. 의장의 폭탄 같은 선언에 안 그래도 술렁이던 호라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임도윤과 한서준에게로 쏠렸고 여기저기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함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무슨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저것은 전부 SE그룹에서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음모입니다. 의장님,
저런 말도 안 되는 자료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임도윤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질렀다. 한서준 역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애써 태연한 척하며 그의 말을 거들었다. 맞습니다. 저희는 결코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저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장 저 자료를 공개한 자를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들의 격렬한 부정에도 불구하고 혼란의 분위기는 이미 그들에게 등을 돌린 듯했다. 특히 그동안 임씨 가문과 한씨 가문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편에 섰던 몇몇 중소가문 대표들은 이제 어떻게든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빠져나갈 궁리만을 하는 듯 보였다. 바로 그때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홀의 모든 출입문이 갑자기 굳게 닫히더니 어디선가 나타난 수십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홀 내부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고 절도 있는 움직임으로 홀의 주요 통로를 차단하고 당황하여 소란을 피우려는 몇몇 사람들을 제압했다. 그들의 가슴에는 은색 용 문양이 새겨진 작은 배지가 달려 있었다. 을룡전 혜성시의 어둠 속에서 절대적인 힘을 행사한다고 알려진, 그러나 그 실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비밀 조직이었다. 호란이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경악에 휩싸여 숨을 죽였다. 감히 누가 이 용문회 한복판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임도윤과 한서준 역시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두려움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단상 아래 조용히 서 있는 권지혁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표정 변화도 없었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의 힘을 숨기고 있던 절대자가 마침내 그 봉인을 풀고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듯한 그런 위압감이었다. 권지혁, 당신 대체 정체가 뭐냐? 한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그의 오만했던 기세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권지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자신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황금색 용패 하나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그 용패가 나타나는 순간 홀 안에 있던 용문회 원로 몇몇과 을룡전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던 소수의 재계 거물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저것은 설마 을룡전의 용주패 용문회 의장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낮은 탄성을 내뱉었다. 용주팔. 그것은 셔틀 을룡전의 최고 통치자인 용주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 용주패가 지금 저 평범해 보이기만 하던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을룡전의 주인 권지혁입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힘 있는 선언이 홀 전체를 뒤흔들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가 왜 그토록 엄청난 정보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임씨 가문과 한씨 가문이 그토록 그를 경계하고 두려워했는지. 그는 단순한 계약 남편이나 SE그룹의 숨은 조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바로 혜성시의 밤을 지배하는 절대 권력, 을룡전의 용주였던 것이다. 서은설은 그 모든 광경을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권지혁이 을룡전의 용주라고 그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황금색 용패와 그를 향해 경외감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을 보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이 명백한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은설의 머릿속에서 마치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격렬한 충격과 함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어떤 기억의 문이 활짝 열려젖혀지는 것을 느꼈다. 안개처럼 흐릿했던 과거의 편린들이
하나둘씩 생생한 영상이 되어 그녀의 눈앞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다. 피 묻은 손, 안개에 자욱한 강가, 자신을 끌어안고 절규하던 한 남자의 슬픈 눈빛, 그리고 엄마하고 애타게 부르던 어린 예나의 목소리.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홍수처럼 그녀의 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서은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니, 서은설이기 이전에 서은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권지혁은 바로 자신이 목숨처럼 사랑했던 남자였으며, 예나는 그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사랑의 결실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왜 이 모든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일까? 그 끔찍했던 사고의 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마저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것일까? 지혁 씨, 은설이 아주 가냘프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깊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자신의 진짜 이름, 잃어버린 사랑, 그리고 봉인된 과거의 모든 아픔까지. 권지혁은 그런 은설을 슬프고도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개도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은설에게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래요, 은하야, 아니, 은설아,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낸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함께 묻어 있었다. 은설은 그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지난 수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정체 모를 불안감과 악몽의 근원을 마침내 알게 된 것이다. 용문회는 이미 그 의미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임도윤과 한서준은 을룡전의 용주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고, SE그룹은 더 이상 그 어떤 위협도 받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 은설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눈앞의 남자 권지혁과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 그리고 그와 함께 되찾아야 할 미래뿐이었다. 그녀의 모든 기억이 돌아온 순간, 용문회의 승패 따위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자신들의 행복을 되찾기 위한, 그리고 과거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 용문 회장은 그야말로 충격과 혼돈의 도가니였다. 을룡전의 용주, 권지혁의 등장과 서은설 대표가 사실은 과거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억을 잃었던 서은하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혜성시 재계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맞이했다.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것은 임도윤의 임씨 가문과 한서준의 한씨 가문이었다. 권지혁은 용주로서의 절대적인 권한을 발동하여 그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과 부정한 방법으로 확장했던 사업체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체시켰다. 수십 년간 혜성시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암약하며 세력을 키워왔던 그들의 검은 제국은 용주의 덫을 퍼런 분노 앞에서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임도윤과 한서준은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고, 그들의 몰락은 혜성시 다른 가문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용문회가 끝난 후 권지혁과 서은설은 평창동 대저택의 조용한 서재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마주 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기억을 되찾은 은설. 아니, 은하는 지혁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지난 수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악몽과 정체 모를 불안감,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과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혁 씨,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우리 예나,
우리 예나는 또 얼마나. 은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지혁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끌어안고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니에요, 은하야.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던 그놈들의 비열한 음모 때문이었으니까. 당신은 예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웠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에도 당신의 영혼은 늘 나와 예나 곁을 맴돌고 있었을 테니까. 두 사람은 지난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맞추어가기 시작했다. 은하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 끔찍했던 사고의 전말. 지혁이 그녀를 구하기 위해 벌였던 처절한 사투. 그리고 그녀의 기억을 지우고 서은설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집안 어른들의 숨겨진 의도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속 깊은 상처는 더욱 아팠지만 동시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굳건해져 갔다. 특히 은설의 집안, 즉 서씨 가문의 어른들이 그녀의 기억을 봉인하고 신경 안정제를 통해 과거를 잊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은하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과 기억들을 빼앗아버린 셈이었다. 하지만 은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원망보다는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권지혁과 사랑스러운 딸 예나가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것은 지혁이 기억을 잃은 은하의 곁을 지키고 그녀와 예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한 절박한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SE그룹은 용문회 이후 혜성시 최고의 기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권지혁의 을룡전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고 서은설 대표의 뛰어난 경영 능력 또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불안해하거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사랑하는 남편과 딸, 그리고 되찾은 자신의 정체성은 그녀에게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힘과 용기를 주었다. 몇 달 후,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결혼식보다도 따뜻하고 진실된 사랑이 넘치는 결혼식이었다. 신랑 권지혁과 신부 서은아,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강예나가 화동이 되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하객이라고는 두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는 소수의 친지들과 을룡전의 핵심 간부들 뿐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가득했다. 결혼식 후 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 안개 자욱한 강가를 다시 찾았다. 한때는 악몽과 공포의 장소였지만 이제 그곳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치유의 공간이 되어 있었다. 지혁은 은하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예나는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강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지혁 씨, 은하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래, 은하야. 아주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맸지만 우리는 마침내 다시 함께하게 되었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세 사람, 그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절대로 헤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평생 당신과 예나를 지켜줄 테니까. 지혁의 단단한 약속에 은하는 그의 품에 더욱 깊이 안겼다. 저 멀리 강물 위로 따스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상처 입었던 과거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새롭게 시작될 밝고 희망찬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다. 을룡전의 용주 권지혁과 SE그룹의 총수 서은하, 그리고 그들의 사랑스러운 딸 강계나. 그들의 이야기는 혜성시의 또 다른 전설로 남아 오래도록 회자될 것이었다.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되찾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헌신적인 사랑의 힘이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이제 눈물보다는 웃음이, 절망보다는 희망이, 그리고 어둠보다는 찬란한 빛이 가득할 터였다. 혜성시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별빛처럼 반짝이며 멀리 퍼져나가고 있었다.